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혹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에 나와서 여러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해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도대체가 공작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인가, 또 공작관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 또 그런 공작관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작관은요, 말 그대로 공작은 그 일이란 뜻입니다. work. 그래서 공작관 하면 일하는 사람이고요. 공작원 그러면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 하부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 즉 지시와 명령과 조정을 받는 사람을 공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공작관은 케이스 오피서, 공작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같이 분단되어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교 집단 체제, 왕조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 계례와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국가에서 비밀 요원을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밀 조직과 비밀 요원을 양성해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당연히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보다 먼저 중앙정보부를 거쳐서 퇴역하신 우리 선배 공작관님들이나 또 현재 남아서 일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모두의 공작관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습니다.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을 빗대어서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 입신양명, 축제, 이런 것을 즐기고 좋아하게 되면 그러한 인간들의 말로는 분명하게 망합니다. 분명하게 망한다는 것을 제가 천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작관들은 어떻게 선발이 될까요? 과거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수 분야의 정보요원, 특수요원을 선발하는데 기준점과 판단 근거가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새로운 직원들을, 요원을 선발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투철한 국가관이 있느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역사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명감, 소명감이 있느냐, 이러한 점을 제일 먼저 볼 것이고, 두 번째로 건전한 신체와 명석한 두뇌가 있는지를 아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부모나 친가, 인척들 가운데 기존의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가산점이 된다거나 어드밴티지를 준다거나 이런 조건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사관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함량이 모자라고 능력이 태부족인데도 군인 출신이다, 사관학교 출신이다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그와 같은 인원 채용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공작관이 왜 필요한가요? 자, 국가에는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우리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이런 기관도 있고요. 또 외교부도 있고, 또 무역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속칭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기구로서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보좌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들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 권력의 수반으로 대통령을 보조하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당연히 옆에서 보조하는 것은 국민의 정복이 된 국가정보기구의 공작관들이라면 응당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측되어지는 미래의 위험, 곧 다가오고 있는 현재 상태의 위험 요소를 먼저 간파하고 먼저 상세하게 파악해서 방비를 하여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존치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밀정보요원, 공작관들은 해외에서, 국내에서 장소 불문, 시간 불문, 국적 불문하고 다니면서 국가의 이로운 점을 받아들이고 국가에 위해가 되는 점은 사전에 파악하여서 그것을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그 구체적인 정황을 입수 파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주어지는 그 임무 완수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요원, 특히나 우리가 처해왔던 이 특이한 분단된 상황에서 대북 공작관, 해외 공작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책과 책임은 매우 엄중하고 매우 정직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밀 공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도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공작관이라는 직업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는 너네 나라에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나라를 배반하고 오라고 하는,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하다라는 게 공작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일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되고 정직하지 않으면요, 그 일은 결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지나간 옛날 얘기니까 제가 한두 가지 얘기를 해보면요, 대한민국은 1972년도까지 저 북에 있는 승냥이 떼들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북에 밀리는, 경제력도 뒤처지는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에게 경제에서 밀려났던 당시 상황을 뒤집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복구시키고 또 그 경제를 점층적으로 발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지도자의 역량과 탁월한 통솔력도 있었지만 그 통치권자의 지도력과 지휘 역량을 보좌하고 보충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의 그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로 통일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일벼는 당시 춘군기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배불리 쌀밥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통일벼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중앙정보부 선배 공작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 방위산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총 M16K1 한국형 M16입니다. 이와 같이 발달된 이 자동 화기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서려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 부연 설명하기는 좀 어색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장소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해 가면서 때와 장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헌신적인 우리 공작관들의 피땀이 서려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개인화기 M16A1도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우리 달나라에 가는 인공위성이 성공을 하고, 또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순서대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온 세계에 우리의 적들을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는데, 그 현무 미사일에 기본 탑재되는 엔진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 그 기본 로켓 구조물이나 그것이 우리의 정보기관의, 이 비밀 공작기관의 우리 공작관들, 비밀 요원들이 그 과업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제 입으로 스스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융성시키는데 우리 비밀 정보 요원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고 자랑할 수는 없었지만 어마어마한 금자탑을 쌓았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비밀 공작기관, 비밀 정보기관의 요원들이고 또 공작관인데,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요, 같은 동기생으로 입사를 하고 또 선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채용하지만, 공작관으로 선발돼서 그렇게 해외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요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두뇌가 우수하고 체력이 뛰어나며 담력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국가 민족과 역사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 그리고 그 역사관이 뚜렷한 젊은이들은 앞으로 새롭게 조직될 국가 비밀 정보기관에 다들 많이 자원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젊은 여러분들께서 무슨 고시를 보고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혹은 뭐 외무고시를 보면 외교관이 되겠죠. 그런 일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선진 제국에서 지금까지 국가가 강성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바탕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 자금력과 정보기관이, 비밀 공작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보다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강성 대한민국, 번영된 선진 대한민국 창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로 역량 있고 우수한 자원들이 국가 비밀 공작기관입니다. 정보기관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되도록 지양하겠습니다. 비밀 국가 공작기관에 투신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보다 더욱더 강대해지고 보다 더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있는 국가정보원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있는 국가정보원이 폐쇄되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 나갈 때 역량 있고 정신이 올바른 우리 젊은 아들들, 또 젊은 후배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외교관의 모양을 띌 때도 있지만 그 외교관의 모양에서 띄는 거는요,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외교관의 형태를 띠고 파견되는 거는 진정한 우리 비밀 공작관, 비밀 요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헛된 꿈들은 꾸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이니만큼 자질을 구비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 비밀 공작기관에 투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 4년 이내에 국가의 비밀 공작기관 반드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부터 이제 언급했듯이 모사드,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는 정보기관이라는 명칭보다는요, 비밀 공작기관이란 말에 훨씬 더 부합됩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국민과 체제 수호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 가서 적들의 목을 베고 적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불효불굴의 전투력과 의지력, 그리고 반드시 임무를 완성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직업의식이 갖춰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모사드 같은 비밀 공작기관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불초 소직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를 했었지만 결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김일성과 김정일이 목을 베어오는 일도 완성을 못하고 중도에 하차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 비밀 공작기관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 응시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꼭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비밀 공작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유지시켜 나가는데 초석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작관이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이 공작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공작관은 일정 부분 교련되고 훈련돼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복수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랄지, 또 뛰어난 지능, 또 용기, 담력, 이런 것들을 구비한 우수한 요원들이 이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 비밀 공작기관에 많이들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금처럼 학점이나 좋고 뭐 학벌이라 따지는 뭐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상위권에 있는 무슨 그런 대학교의 졸업장이나 학점표 가지고 입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 진정한 요원들만의 집합체, 용감한 자들이 모이는 그런, 우리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우리의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오늘은 공작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 또 우리 이미 살아오신 선배님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내부의 얘기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